UFC 헤비급 랭킹 1위인 세계적인 파이터가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가 무술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다짜고짜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바로 한국의 전통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였는데요. 에이, 당연히 태권도였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닙니다. 심지어 씨름도 아니었고요. 에밀리아넨코 표도르, 미르코 크로캅과 함께 국내에 가장 잘 알려진 MMA 헤비급 파이터인 알리스타 오브레임의 특별한 한국 방문. 그가 한국에서 꼭 배우고 싶었던 무술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실력이 출중한 오브레임에게도 숨기고 싶은 몇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프라이드 시절에는 역전패의 명수라고 불렸지만 196cm라는 큰 키에 마른 편이었던 그는 맷집이 약한 편인데다 쉽게 체력이 고갈돼 5분 개왕권이라는 치욕스러운 별명으로 불렸죠. 그러나 근력을 키워 UFC에 데뷔한 오브레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뛰어난 기술력에 더해진 완력을 무기로 쟁쟁한 상대들을 격파하고 헤비급 랭킹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파워를 앞세운 전진 압박형에서 옥타곤을 넓게 쓰는 공격형 아웃파이팅으로 전환한 그는 노력형 파이터로 거듭났습니다. 정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브레임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두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리턱과 정신력이었죠. 팬들 사이에서는 오브레임의 턱에 버튼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유리턱과 경기 초반에 상대방에게 기선제압을 당하거나 기세가 꺾이면 어이없을 정도로 패배해버렸죠. 그런 그가 이번에는 한국에서 특훈을 결심합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그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UFC 코리안 파이터들이 소속된 부산 팀 매드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사실 그가 한국을 방문한 진짜 이유, 바로 한국 전통 무예인 태권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UFC 파이터가 태권이라니 의아한 것은 사실입니다. 태권도 기술을 바탕으로 싸워 일명 태권도 파이터로 불리는 야이르 로드리게즈나 앤더슨 실바 같은 선수들은 잘 알려져 있지만 태권이라니 다소 생소한데요. 태권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폰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전통 무예입니다. 고구려 벽화에는 옷을 벗고 앞만 가린 간편한 차림의 두 사람이 마주서서 겨루는 모습이 등장하고 고려사와 조선 숙종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죠. 사실 태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태권과 살상법이라고 불리는 예법 태권으로 나뉩니다. 공식 경기에서도 사용되는 태권 기술은 일반적으로 상대를 손으로 가격할 수 없고 공격보다는 방어를, 상대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물러나게 만드는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를 태권에서는 방어를 통해 공격할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공격해오는 상대를 효과적으로 방어해 상대의 빈틈을 노리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전략 등이 사용되죠. 그러나 예법 태권은 다르다고 합니다. 손을 이용하며 적극적인 공격을 가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상대의 급소를 향해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 일시에 절명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기술도 포함되어 있어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태권 대회에서는 예법 태권 기술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오브레임은 어디서 태권의 명성을 들었던 걸까요? 오브레임은 짧은 방한 일정 가운데 도복까지 차려입고 태권 동작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처음 배운 태권이었지만 동작도 잘 따라해 지켜보던 전문가들도 기립박수를 치고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오브레임은 태권을 배우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한국의 전통무예 태권을 배우게 돼 영광이라 소감을 밝히며 다음 방문을 기약했습니다. 실제로 예법 태권의 위력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손기술을 중심으로 한 태권이 성행했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발기술이 정교화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궁중의 호위무사들이 태권을 바탕으로 한 무술기법을 수련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태권 기술을 시험하는 것이 병사를 뽑는 방법 중 하나였을 정도라고 합니다. 민심을 살피기 위해 임금이나 고위관리가 자맹을 나설 때도 태권 고수들이 몰래 호위를 했다고 하고요. 이처럼 조선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무인들만 배울 수 있었던 태권은 조선시대의 공격성 강한 기술은 일부 제외된 채 대중화되어 민속놀이화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현종 12년 1846년에 궁중화원인 해산유숙이 그린 풍속화 대쾌도에 태권의 모습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권 초대 인간문화재였던 송덕기 선생은 생전에 백범 김구 선생이 태권의 고수였다고 자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백범일지에도 김구 선생이 태권을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외놈이 새벽 달빛에 검광을 번쩍이며 달려든다. 얼굴 위로 내려오는 검을 피하며 발길로 외놈의 옆구리를 차 거꾸러뜨리고 칼 잡은 손목을 힘껏 밟으니
칼이 저절로 땅에 떨어진다. 나는 서서히 몸을 일으켜 큰 호령과 함께 그 외놈을 발길로 내질렀다. 그놈은 거의 한 길이나 되는 계단 아래로 떨어졌고 나는 쫓아내려가 외놈의 목을 짓밟았다. 백범 김구 선생이 일본 경찰을 제압했던 장면을 묘사한 부분으로 맨손으로 칼을 든 경찰을 제압했다는 점이나 발로 내지르고 밟았다라는 표현에서 김구 선생이 예법 택견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법 택견의 위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송덕기 선생은 택견 대련에서는 절대로 예법 택견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남기셨다고 합니다. 한편 택견에 대한 관심은 해외에서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택견이 현대사회에서 무술로 인식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등 그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몇 년 전부터는 한국에서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택견을 배우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택견을 배워 유럽에서 가르치는 프랑스 청년들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프랑스 택견협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장 세바스티앙 브레시 씨와 기욤 피노 씨입니다. 어릴 적부터 무술에 관심이 많아 프랑스 전통무예 사바테는 물론이고 유도와 합기도까지 수련했다는 기욤 피노 씨. 그는 태권도 공인 2단까지 보유하고 있는 무술인입니다. 세간에 알려진 무술은 한 번쯤은 해봤다는 그가 우연히 한국에서 택견 경기를 관전한 후 택견의 매력에 빠져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즉시 한국에 정착해 하루에 몇 시간씩 수련할 정도로 택견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결국 택견 공인 5단을 취득해 지도자 자격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택견에 푹 빠져있던 장 세바스티앙 브레시 씨를 만나 프랑스에서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장 세바스티앙 브레시 씨 또한 해동검도와 태권도를 수련한 적이 있던 유단자였죠. 그야말로 택견에 미친 두 프랑스인이 파리로 돌아와 프랑스 택견협회를 설립하고 도장을 연 것은 2010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프랑스 내 택견 보급과 선수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 택견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프랑스 지방의 문화축제나 무술 공연 등에서 무려 40여 차례나 택견 무대를 선보이는 등 택견 전파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택견을 배우고 싶다면 프랑스 파리로 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럽 내에서 두 사람의 명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체코의 태권도 협회장을 맡고 있는 마르틴 자메크닉 씨가 파리까지 날아와 배우고 갔을 정도니까요. 파리 도장에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성인들까지 택견을 수련하며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서 택견 온라인 수업까지 진행하며 글로벌 택견 전도사로 나선 프랑스 청년들의 모습이 든든하게 다가옵니다. 택견인들에게 택견의 매력에 대해 물으면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좋기 때문에 오래된 것입니다 라고요.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우리 전통무의 택견의 진가를 다시금 느끼게 만드는 대답인데요. 동작만 얼핏 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 보이지만 사실 택견은 다양한 공격과 방어 기술을 구사해 실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무술입니다. 하지만 주도권을 장악하는 순간에도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다른 무술과는 차별화되죠. 외유내강의 극치이며 한국인의 성품을 닮은 택견, 택견이 전 세계에 알려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